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화요일 KTN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심판이 오늘부터 상원에서 시작됐습니다.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과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탄핵 소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습격 사태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선동했다고 본 것입니다. 폭동을 조장한 듯한 발언이 내란 선동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위헌인지 여부가 이번 핵심 쟁점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핵 심판 일정에 따르면 검찰 역할을 맡은 하원 탄핵소추위원단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각각 이틀간 16시간씩 총 나흘간 32시간에 걸쳐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증인 소환도 허용하기로 했으며 소환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토론과 투표를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교 안식일 동안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13일엔 일정을 중단하고 14일 오후 일정을 재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이 2시간 최종 변론 시간을 가진 뒤 상원이 최종 표결에 들어갑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상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총 67명의 표가 필요합니다. 즉,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이 탄핵안에 찬성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탄핵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지배적 분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저시급 $15 인상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의회 예산국은 최저시급을 $15로 인상했을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회 예산국은 최저시급을 $15로 인상할 경우 90만 명이 빈곤층을 벗어날 수 있지만 1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될 경우 현재 $15 이하의 시급을 받는 1,7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보다 조금 많이 받는 1,000만 명의 임금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2031년까지 정부 부채도 $540억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최저시급 $15를 주요 정책과제로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법안에도 최저시급을 $15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반대는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도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경기 부양법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최저시급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8개 주와 40개 이상의 도시는 이미 최저시급을 $15로 인상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달 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용의자 가운데 노스 풀턴 카운티 밀턴시에 거주하는 18살 브루노 쿠아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 브루노 쿠아가 의회 의사당 습격 당시 상원 내부에서 찍힌 사진과 비디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수당국이 공개한 쿠아의 사진과 영상은 뉴요커 잡지 기자의 비디오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쿠아는 평소 인스타그램상에 총기를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지난해 쿠아가 픽업 트럭을 경적을 울리면서 운전하다 트럼프 깃발을 흔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에서는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체포됐으며 그 가운데 브루노 쿠아가 최연소자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 보건당국은 조지아 내에서 확인된 영국발 코로나19 변종이 37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건수 중에 극히 일부만 변종 확인 절차를 거치는 만큼 감염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인 8일 기준 조지아주에서 확인된 영국발 코로나19 변종 감염자는 37명입니다. 지난주에 24명에서 14명 늘어난 것입니다. 영국발 변종 이외의 변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건 중에서 극히 일부만 변종 확인 절차를 거치는 만큼 감염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JC에 따르면 변종 확인 절차는 일주에 200회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캐슬린 투메이 조지아 보건부 장관은 조지아 전역에서 변종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던 바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8일 기준 변종 감염이 699건 확인되었습니다. 영국발 변종이 6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플로리다주에서 200건 이상이 확인되며 미국에서 변종이 가장 많이 발견된 주가 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 1월 7일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과 관련해 현행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 심사 자격을 먼저 주는 방식의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사전 접수 심사 대상 선정 방식 변경 규정 시행일을 3월 9일에서 12월 31일로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취업비자 사전 접수 건수가 연간 발행 쿼터를 넘어설 경우 현행대로 무작위 추첨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지난 1월 7일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무작위 선택을 통해 H-1B 비자를 할당하는 것은 기업의 채용 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고용주가 낮은 급여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미국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추첨제를 폐지했습니다. 추첨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학력과 고임금 기술자 중심으로 H-1B 비자를 발급할 경우 개정한 내용대로라면 초급 수준의 급여를 받은 신청자는 비자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민국은 2021-2022 회계연도 H1 사전 접수를 오는 3월 9일부터 25일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오는 31일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등록 기간 동안 현행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사전 접수 건수가 연간 발급 쿼터인 학사용 6만 5천 개, 석사용 2만 개를 초과할 시 사전 대상자 선정을 위해 무작위 컴퓨터 추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775만 5,037명, 누적 사망자는 47만 8,154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9만 2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59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77만 8,049명, 누적 사망자는 13,4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63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23명 증가했습니다.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6만 9,367명, 신규 1,292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6,599명, 누적 사망자는 780명입니다. 8일에서 9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30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704명, 누적 사망자는 95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5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2,680명, 누적 사망자는 74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62명, 신규 사망자는 12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지아 주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선거 개입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월터 존슨 주 내무부 대변인은 민원 접수에 따른 사실 확인과 행정적 차원의 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형사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일한 민주당원인 데이비드 월리는 이번에 접수된 사건의 경우 위법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며 선관위는 주 법무장관 또는 다른 기관에 형사 조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은 코로나19 음성검사 요구를 국내선 탑승객에게도 확장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변종 감염이 확산하자 지난달 26일부터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2세 이상 국제선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보잉 측은 국내선 음성검사 의무화는 미국 경제에 의도치 않은 심각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여행 비용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델타항공사는 중간좌석 예약 차단 및 탑승률 제한 조치를 오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한 조치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기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델타항공사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중간좌석 예약 차단 및 탑승 인원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이자는 백신 생산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화이자는 곧 생산 기간을 현재의 110일에서 60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의 출발점인 DNA를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은 애초 16일이었으나 곧 9일에서 10일로 줄어들 전망이며 미국 내 3개 공장 생산 라인도 증설됐습니다. 화이자 측은 광속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생산량 증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생산량이 2배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2월 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